자, 해당 경매물건지의 목적물이 이 피노키오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주변에는 각종 술집, 식당, 유흥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업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매물건은 1층인데 1층에 이렇게 보시면 공실률이 없어요. 파스쿠치도 있고요.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점도 입점이 되어 있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역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매력적인 근린상가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 역세권에 위치한 경매물건은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죠. 상업지역의 경우 보다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입점되어 사업을 영리화하기에 상권의 활성화 여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 경매에 나온 역세권 상가의 경우 감정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찰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가 총 4회차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34%나 떨어진 2억 9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층수 또한 1층이며 전용 면적은 11평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영리화하기 최적화된 조건이죠. 현재 최저가, 입지, 상권 모든 것을 통틀어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근린상가 경매물건입니다. 대지권은 2평이며 건물 면적은 11평이죠. 전용 면적이기에 공급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25평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8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34%까지 떨어져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현황은 총 10층 중에 1층에 소재해 있으며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가 경매물건이죠. 현재 상황은 인접 호실 124호와 경계벽을 터서 하나의 상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운영 시 124호 상가 주인과 협업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던가 혹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경계벽을 복원하여 구분 상가로 운영하는 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해당 상가를 낙찰받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8년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 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해당 상가에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인수되는 보증금 또한 없습니다. 즉 권리상 하자가 없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그럼 물건지 주변 인프라와 임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물건의 용도 지역은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그 외 부천역과의 거리는 200m 안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 가톨릭대학 등이 근접되어 있어 젊은 층의 수요층이 꾸준히 지속되는 상권에 속해 있죠. 또한 물건지 반경으로 주상복합, 사무실, 오피스텔들이 혼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소비층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물건지 주변으로 1층 상가의 임대료도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에 나온 물건지 주변으로 1층 상가의 임대료는 전용 30평에 월세 600만 원으로 나온 일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당가로 임대료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 600만 원 나누기 전용 면적 30평을 해주면 평당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평수가 보다 작은 것은 전용 면적 13평에 월세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일반 매물도 있으며 평당가로 환산해 보면 15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최저 임대료 구성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임대료 14만원 곱하기 11평을 해주면 약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곱해주면 1년 동안의 임대료는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 최저가 3억을 나눠주면 수익률은 6%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하면 수익률은 7%까지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며 1층 상가의 수익률이 대출받기 전 7%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이죠. 자, 여기까지 부천역 초역세권에 소재한 1층 근린상가 경매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부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로 대학가, 사무실, 주상복합 등이 혼재되어 있어 충분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상권입니다. 그 외 1층 상가의 경우 수익률 4%대만 돼도 거래되는 시점이지만 현재 경매 물건은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수익률은 7%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가 경매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해당 상가 경매 물건은 상권이 아직 미성숙된 상권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최초 해당 상가의 분양가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고분양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분양 당시 1층 상가의 전용 면적 10평에서 15평 사이의 분양가는 약 8억 원대를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분양하다 보니 상가 건물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구성하여 임차 구성을 진행하려 하죠. 하지만 아직 미성숙된 상권이라 평당 2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실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상가 임대인들 또한 임대료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힘들다고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동안은 임대료 5%씩 밖에 올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가의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억지로라도 들고 가며 원하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이 재앙의 시작은 최초 시행사가 건축 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지역의 토지이다 보니 매입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을 것이고 그의 건축비 또한 과도하다 보니 분양가 자체를 고분양으로 진행했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미성숙된 상가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자,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상권의 활성화 여부 및 공실률 등을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역 초역세권에 소재한 반의 반값 상가 경매 물건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지의 목적물이 이 피노키오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현재 주변에는 각종 술집, 식당, 유흥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업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매 물건은 1층인데 1층에 이렇게 보시면 공실률이 없어요. 파스쿠치도 있고요.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점도 입점이 되어 있고 일부 상가는 현재 지금 공실로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전면부인데요. 여기 광장이에요. 피노키오 광장이라서 해당 상가는 좀 이따가 제가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측정되어 있는지 별도로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 3층짜리의 건물들, 단층 건물들이 보이시죠? 저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 발견되지 않는 보석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세요. 상업지역의 건물들은 용적률을 1000% 받아 이렇게 높은 상업 건물을 건축했는데 지금 해당 이 건물들은 3층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에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1000%까지 건축행위를 진행을 한다면 현재보다 최소 3배, 4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는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 수익화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경매로 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토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저는 여기 오면 이렇게 잘 신축된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이 보고 싶어. 이런 건물들, 옆에 있는 건물들, 3층, 2층짜리 단층 건물들 있잖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통해 현재의 수익률에서 최소 3배, 많게는 4배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보석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상가는 약간 테마성을 띠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의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1층에 바로 보이는 상권은 발달이 잘 돼 있죠. 근데 하지만 내부에 입점되어 있는 1층 상가들은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중앙에 통로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잘 설계된 그런 테마형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의 위치는 일전에는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를 직격타로 받는 업종들이라 현재는 사업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전부 철거 후 이렇게 상업용 건물로 신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약간 미성숙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당 경매 물건지는 이 중앙 통로를 지나서 후면 쪽에 소재한 1층 상가이기 때문에 해당 상가를 보러 직접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현재 이와 비슷한 상가의 일반 매물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약 6억 원대에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평형대가. 현재 이 소유자분, 이 채무자분도 분양상가를 취득한 걸로 보여집니다. 약 6억에서 7억 원가량의 분양상가를 매입한 후 2억 9,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은 분양상가는 상권의 활성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미성숙된 상권으로 인지하시고 절대 분양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양상가는 경공매로 최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이렇게 1층의 전면부 상가들은 공실률이 없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 있는 통로에 있는 상가들은 이렇게 임대 보세요. 임대 붙여져 있죠. 자, 여기도 공실입니다. 전면부, 그죠? 여기도 공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도 좀 한적하고요. 아까 바깥에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한산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 외에 입점 업체들은 일부분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신데 공실률은 제가 봤을 때 이 통로 상권, 이 상권에서는 약 30% 이상이 공실률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영업 종료되어 있어요. 지금 영업 종료가 되어 있고 이 앞에도 임대문이 뭐 그냥 한 블록 넘어서 다 임대문이죠. 사실상 이렇게 후면 측 상가들은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상 위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 뒤편원 애들도 지금 공실이고요. 여기 뒤로 오면서 이 통로 상권 뒤로 오면서 전멸입니다. 전멸. 근데 오히려 2층이랑 상부층은 오히려 상가 임차인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형 뽑기 같은데 무인 점포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무인 점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공실로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마 소유자분이 직접 이념 점포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쓰레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한번 그래도 상권의 활성화를 도우기 위해 인형 뽑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금 좀 주세요. 안 제가 할 건데. 아, 그래요? 주세요 그냥. 자, 한번 인형 뽑기를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략을 잘해야 돼요. 이게 공략을. 자, 그렇죠. 들었어. 우와, 났어. 우와, 났어. 오. 그러면 이 크리링. 그렇죠. 딱 들어갔어. 이렇게 잡았어. 여기 났어, 여기서. 상권에 도움을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출발해 보시죠. 현재 우리 경매 물건지는 현재 여기인데요. 자, 이렇게 꼬치, 사케 전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지는 125호입니다. 근데 해당 상가는 124호와 125호를 합쳐서 하나의 상가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낙찰 받으면 124호 상가 임차인 분과 협업해서 임대료를 나누던가 혹은 해당 이 사케칩이 사업을 수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가를 구분해서 경계 구분을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 상가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부를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집기들은 다 가져가셨네요. 위에 레일을 보니까 경계 구분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 해당 상가에 들어가서 경계 구분을 통해 사업을 영리화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낙찰 받은 124호분 상가 주인분과 얘기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요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관리단에 좀 방문해서 상가 진입이 좀 가능한지, 어차피 공실이니까 진입이 가능한지 좀 문의를 드려보고요. 미납관리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층 125호. 네, 경매 나온 건 때문에 혹시 여기 관리비 미납이 좀 있나요? 없어요. 장기간에 좀 공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옆에 그 124호와 합쳐서 썼더라고요. 그럼 124호분이 다 여태까지 관리비 내셨던 거예요? 네. 공용 관리비 정도는 얼마 정도 나와요? 이게 지금 11평인데 전용으로 한 25평 되는 거죠. 분양가 공급으로는. 모르겠죠. 이게 2억 9,400으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거저죠. 거저예요? 그죠? 가운데 보시면 커피숍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6억이고 저 안쪽에 파스쿠티 옆에 거기가 7억이고 부천역에 새로 지은 그 상가 중에 1층 상가는 거의 다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나와 있는 1층 상가 경매 물건을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현재는 124호, 125호가 경계 구분 없이 일체형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즉 낙찰 후 관리단에다가 물어보니까 미납관리비도 없고 경계 구분도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낙찰 후 경계 구분을 통해 구분 상가로 소유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점이 단 있는데 이런 구분 상가인데 주변에 경계벽을 허물고 하나의 업체가 쓰고 있을 경우 경락자금 대출의 일부 제약이 될 수 있으니까 입찰 전 금융사와 충분히 상담 후 안전하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컨디션이랑 입지는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하며 주변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즉 앞으로 수요층이 더욱 확보될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임대차 구성을 어려워서 미활성된 상가이지만 일부 손바뀜과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상가 임차인 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상가를 구성한다면 해당 상권은 충분히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해당 상가를 단기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이나 임차 구성을 통해 단기 매도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추후의 상권 활성화 여부를 겨냥하여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반의 반값으로 경매 물건을 취득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나 전략들은 충분히 구상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무인 창업이나 혹은 조금 더 중장기를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위기 때 상가를 매입해서 기회 때 또 다른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를 열망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나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있죠.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는 어제 했던 생각이나 엊그제 했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새로운 도전을 실행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20%를 채운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20%의 생각에 부정적인 요소를 빼고 진취적인 생각을 넣어서 즉시적으로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걷어내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실행력을 가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 작은 첫걸음을 시작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